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법문은 상시훈련법. 지난 시간에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다 끝냈어야 되는데 정기훈련만 하고 상시훈련을 못한 바람에 오늘은 상시훈련법을 공부하게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챙겨주셔서. 저는 연불법인 줄 알았어요. 상시훈련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훈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해진 시간을 딱 정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일상을 어떻게 공부할 건가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이 상시훈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시훈련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상 공부가 상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그랬는데, 과거에는 정기훈련 그러면은 1년에 반 6개월을 이제 동선 3개월, 하선 3개월 해서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전문 입성 공부를 했었고, 또 동선, 하선 빼면은 이제 3개월씩 빼면은 이제 6개월이 남잖아요. 그 6개월의 기간은 그러면 그게 이제 상시훈련 기간이다.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저희는 이제 정기훈련 기간이 1년 가봐야 1박 2일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교도님들은, 그리고 교모들도 뭐 10일밖에 없어요. 정기훈련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정기훈련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상시훈련밖에 안 하시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균형감에.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상시훈련을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상시훈련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정기의 전문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시훈련이 부족한 거는 교리적으로 따지면 정기훈련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고, 정기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거는 상시 공부를 제대로 안 돼서 안 되는 거고, 왜냐면 정기는 상시의 자료, 상시는 정기의 자료를 준비하는 서로 바탕이 되는 떠날 수 없는 공부라고 대종사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상시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기를 따로 지금까지 뭐 그렇게 길게 전문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뭐 기껏해야 교당 가가지고 법회 듣는다고 해도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예를 들면 정신수양, 사리용어, 작업, 치사의 훈련 방법에 대해서 상시 어떻게 공부할 건가에 대해서 공부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법문들로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거고, 그러면 역량이 막 전문적 역량이 쌓이기보다는 그냥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죠. 뭐 대부분의 교단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정기훈련을 따로 안 하니까. 또 이제 정기훈련을 따로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어렵고 재미없다, 교당 또 안 나올까봐 또 그것도 신경 쓰이고, 교무 입장에서는. 자, 이제 상시훈련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기에 대한 연마가 잘 되고 이해가 잘 됐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제 상시훈련법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정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문적인 공부 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이 상시훈련이 잘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정기에 배웠던 거를 상시에 하는 것이 상시훈련법이니까요. 이해가 잘 되시죠? 정기에 배웠던 거를 상시에 실천하는 게 상시훈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기훈련이 똑바로 안 되는데 어떻게 상시훈련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 조금 약간 교리에 안 맞는 말이 조금 돌았는데, 정기훈련과 상시훈련법의 그 관계에 있어서 정기훈련은 상시훈련의 전 단계라서 결론은 상시훈련이지 정기훈련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교리에 안 맞는 말이죠. 교리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정전에는. 그리고 이제 다른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뭐 법문 다 뒤져봐도 정기가 상시의 전 단계이고 상시가 더 결론이다. 결과적으로 정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상시에 잘하기 위해서다 라는 식의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지금 알고 계신다면 그거를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6개월씩 대종사께서는 동등하게 보셨어요. 그 두 가지 공부가
서로 교차하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우리가 저기 뭐죠? 상실에 잘하기 위해서다. 근데 상실을 넓히면 전기도 상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상시든 그것이 전기든 상시든 합치면 다 일상이라고. 예, 다 일상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전기든 상시든. 그러나 공부 기간을 정해서 하느냐, 전문 공부를 딱 정해진 시간에 전문 공부를 중심으로 하느냐, 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일상에서 공부하느냐, 이제 이 차이만 있는 거지. 오해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립을 잘 하세요. 정전 나와 있는 대로. 자,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 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자,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 시 주의사항 6조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이때 응용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응용이라는 건 육근을 작용하는 걸 응용이라 그래요. 육근을 작용할 때 어떻게 쓰느냐, 이걸 응용이라고 하거든요. 응할 응자 쓸 용자 그래요. 그러니까 응한다는 건 육근이 대상에 작용할 때가 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마음을. 그게 상시 응용 주의사항이에요. 예, 상시에 응용할 때 주의한다. 그러면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 상시 응용 주의사항, 교당 내왕 시 주의사항. 그럼 이 주의라는 말은 작업 취사 공부겠죠. 우리가 연불자선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리, 그 다음에 작업 취사는 상시일기 주의 조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시일기 주의 조행. 근데 여기에는 지금 상시훈련법에 상시 응용 주의사항, 교당 내왕 시 주의사항, 주의할 것이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공부란 말이에요. 이게 주의 공부. 그러니까 뭘 주의하냐? 이 청정한 이 자리를 주의하는 거예요. 예. 자, 상시응용 주의사항 첫 번째 보면은, 그러니까 육근을 작용할 때 주의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상시에 육근을 작용할 때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잊어버리지 말고 챙겨야 될 그 경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걸 챙기라고 말씀해 주시냐?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 첫 번째죠. 첫 번째. 여러분, 이 문장을 어떻게 그동안에 이해하고 계셨냐면, 응용하는데, 자, 이게 상시 응용 주의사항이잖아요. 응용하는데, 육근을 작용하는데 있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온전, 생각, 취사.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셨죠? 온전은 정신수양, 생각은 사리연구, 취사는 작업취사.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다시 사막 공부를, 그러면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육군 작용할 때 사막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게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돼요? 당연히 육군 작용할 때 사막 하라는 거지. 근데 온전, 생각, 취사라고 해가지고 방법론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경지에 대한 설명이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경지에 대한 설명이지 방법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경지를 방법으로 설명하면 이건 오독이에요. 그리고 대종사님의 법문을 격화시키는 일이고, 이거는 조금 세게 말하면은 죄 짓는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근데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이 안 계시죠. 다 온전, 생각, 취사 구분해가지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는 정신수양, 어떤 일을 당하면은 정신수양 먼저 멈추고, 그게 정신수양. 그 다음에 생각하고 사리연구, 그리고 생각한 거를 행동으로 옮긴다, 취사. 자, 이게 상시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사막 공부를 압축해서 해주신 법문이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마 그렇게 좀 수도 없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그런 말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리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런 말 아니고요. 상시 응용주의상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는 말은 온전한 생각의 경지로 취사, 육근을 작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은 끊어 읽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온전과 생각을 끊으면 안 되는 말이라고요. 온전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생각. 그 온전한 생각은 뭐예요?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우리 각자의 마음자리를 온전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생각은 분별하고 판단하고 뭔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 염자잖아요, 염자. 그 생각 염자라고 할 때 염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의 경지를 말하는 거지 분별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염불할 때 그 염자, 그 분별심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를 생각하라는 뜻인데 그때 부처는 무분별의 경지를 말하는 거고 청정한 자성자리를 그걸 부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심즉불, 자성이 부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염자라고 하는 거는 온전한 생각,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일념, 이런 말도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온전한 생각, 온전하다는 거는 나눠지지 않은 우리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야, 온전한 그대로 이거 온짱, 이렇게 어디가를 이렇게 잘라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예. 그게 온전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별될 수 없는 그 통째로의 마음의 경지를 온전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념이 됐든 무슨 뭐 온전전자 써서 전념이 됐든,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온전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지 방법으로 정신수양하고 사리연구 순서대로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정신수양하고 그 끝난 다음에 사리연구하고 끝난 다음에 취사하고 그렇게 해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정신수양하고 끝나고 사리연구하고 끝나고 작업취사하고 그렇게 해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말장난들이에요. 이게 실제 공부를 안 하고 경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말장난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청정한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게 그냥 육군을 작용할 때 청정한 마음짜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온전한 생각과 유사어가 있어요. 유사어가. 그러면 대종사님이 그 온전한 생각에 대한 유사어를 어떤 유사어가 있느냐? 자, 여기는 온전한 생각이라고 했죠. 온전한 마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온전한 심성도 있어요. 온전한 정신도 있어요. 또 온전한 한 생각도 있어요. 온전한 한 생각, 이런 말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 다 나눠서 말해야 되겠네. 온전한 마음 그러면 그거 온전한 생각이 정신수양 사리연구면 온전한 심성 그러면 정신수양 정신수양이에요? 네? 온전한 한 생각이라고 쓰면 하나의 생각은 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의 생각이 뭐가 있어야 돼? 하나의 생각? 정말 이 공부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놈의 온전 생각 취사를 언제까지 이렇게 교법을 왜곡해서 설명을 할 건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오늘 이후로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지 마세요, 공부. 온전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통째로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사라고 하는 거는 육근을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시 응용 주의사항은 작업 취사를 중심으로 한 공부예요. 작업 취사가 중심이 된 공부고, 그 다음에 앞에 정기 훈련, 상시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작업 취사가 중심이 돼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정신수양
사리 연구를 하는 공부고, 정기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수양 사리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공부예요. 비중이 다른 거예요. 다 하지만 비중을 어디에다 더 주느냐. 근데 정기 공부는 정신수양 사리 연구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상시 공부는 작업 취사에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공부예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뒤에 공부할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러면 딱 저를 보세요. 지금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때 청정하세요? 청정하시면 이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 거예요.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정신수양을 해가지고 멈추고 생각하고 취사하고 뭐 그런 조잡하게 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를 안 떠나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경지가 일상에서 드러나는 게 온전한 생각 취사예요. 그러니까 취사라고 하는 거는 육군 작용을 하는 모든 순간이 취사인데, 그때마다 항상 이 일원상의 경지가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전한 생각으로서 취사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생각 취사라고 하는 거는 온전한 생각이라고 하는 경지를 일상에 육근작용할 때 상시에 응용할 때 항상 온전한 생각의 경지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상시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상시훈련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기본이다 라고 하는 뜻이 해서 1번에 온전한 생각,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온전한 생각이에요. 온전한 생각을 주의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맨날 얘기해요. 그래도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이나 한테 듣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온전, 생각, 취사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멈추고 생각하고 뭐. 여러분, 자 보세요. 멈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지만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멈출 수 있는 자리예요? 멈췄다 왔다, 멈췄다가 멈춘다고 하면 멈춰지고, 안 멈추다 하면 안 멈춰지고. 이게 유상 상주불멸 여여자연이라고 돼 있어요. 상주불멸. 항상 머물러서, 그대로 항상 머물러서 조금도 변화 없이 있는 자리인데,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이 자리가 멈춰져요?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가 멈추면 멈췄다가, 그 다음에 막 움직였다가 이런 자리예요? 뭘 멈춰요, 멈추기는. 그 멈춘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그건 생멸심한테나 쓰는 말이지. 온전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생멸심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취사를 한다. 그러면 응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도 응용하는 형국이고 감정도 응용의 대상이고. 맞죠?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의 문제들도 전부 다 응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멈출 수 있지만 생각을 멈추기 이전에 생각을 어떠한 경지로 사용해야 되느냐,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의 경지가 드러나야 되느냐, 온전한 생각의 경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에서 생멸심을 생각해야 되고, 온전한 생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온전한 생각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을 멈추고 하는 이런 생멸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온전한 생각은. 이거 유상짜리 말하는 거예요. 유상짜리.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돼야 돼요, 이거. 엉뚱하게 이해하면 안 돼요. 청정한 자리가 그거 유상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육근을 작용해요. 안, 이, 비, 설, 신, 의. 의라고 하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까지도 전부 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작용하는 거를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 최소한 온전하다, 이거를 온전을 정신수양으로 해석하려면 멈춘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어떻게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가 멈춰요, 멈추기는. 생각이 멈추지.
이거 개념적으로도 똑바로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개념적으로도.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상시 응용 주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청정한 이 자리에 안 떠나는 거예요. 육군 작용하는 모든 순간에. 그게 우리가 상시 공부의 가장 핵심이고 기본기예요. 기본기. 자, 여기까지 정립이 잘 되셨죠? 네. 두 번째,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용의 형세를 보아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약속이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데, 부동산 어떤 업자를 만나가지고 이거 부동산 살지 말지를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마다 자기 각자가 주어진 어떤 일이 있는데, 지금 그거를 갖다가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할까라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은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라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로 해석하시죠. 그렇게 미리 연마를 잘해야지, 직접 당해가지고 생각을 미리 해놔야지 그때 당시에 허둥지둥 안 하고 잘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에 해석하셨죠. 거의 100% 그렇게 아마 하셨을걸요? 100%가 아마 그렇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공부 안 했는데 하시는 분은 공부 열심히 안 하신 분이야. 교당 잘 안 나갔든지. 예? 아마 100%라고 해도 맞을 거예요. 다 그렇게 응용하기 전에 응용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하라. 그때 미리 연마의 대상은 뭐냐? 청정한 이 자리예요. 온전한 생각. 사람들이 어떠한 경우에 당하면은 마음이 흔들리고, 어떠한 경우에 번뇌가 많고, 어떠한 경우는 짜증이 나고, 어떠한 경우는 순경이고 역경이고가 상황에 닥치면은 내가 어떻게 마음이 흘러갈지 알아요, 몰라요? 자, 왜 몰라요? 여러분 집에 갈 때 남편 얼굴, 오늘 지금 밖에 나왔다가 지금 들어가야 돼. 근데 오늘 남편을 보면 짜증이 날 것 같아. 왜 몰라요, 그거를? 오늘도 지금 출근을 해,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그 전에 어저께 있었던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회사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좋은 사람이면 좋게 대할 거고, 싫은 사람은 싫게 대할 거고, 그 전에 했던 것이 반복될 거라는 걸 왜 몰라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스펙타클합니까? 예? 아주 그냥 막 다이나믹해요? 매번 막 달라지고 그래요? 대부분 보면 반복되는 일상 아니에요? 반복되는 일상이죠, 여러분. 그게 상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 당할 때 이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 당하질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알면서도 그냥 찝찝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가지고 또다시 그 안에서 발생되는 그 상황에 노예가 돼가지고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사람하고 헤어지면 다시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다른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 가기도 하고, 다른 경험을 하기도 해요. 그 모든 순간에 이전에 우리는 마음을 놓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리 이 자리를 더 열심히 챙겨야겠거나 하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온전한 생각의 경지를 다음에 내가 남편을 만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손자 손녀를 만날 때 그냥 정신없이 좋아하는데 그거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맛있는 거 먹을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맛없는 거 먹을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 스스로를 다짐하는 거예요. 그게 미리 연마하는 거예요. 그게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내가 육군을 작용하는 걸 내가 그동안에 나의 형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용의 형세가.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그 형세를 보아서 내가 이때도 정신을 못 차릴 것 같다. 이때는 순경에 끌릴 것 같다. 이때는 역경에 끌릴 것 같다. 네?
이러한 마음이 들 때 내가 미리 이때 청정한 마음을 챙겨서 순경에도 역경에도 끌리지 말아야겠다라고 미리 내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경계에 당해서 그 마음을 챙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하는 거예요. 아니 박근삼 교문을 왜 그렇게 지금까지 교무님들이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되지 왜 자꾸 안 하던 이야기를 자꾸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제 얘기가 맞아요. 맞을 거예요. 제가 이거 그러면 그러면 그냥 내 맘대로 그럼 하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정산종사 법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산종사님 법문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올려놓은 그 영상 중에서 이론상에 대하여라는 영상 안 보셨죠? 이론상에 대하여라고 하는 정산종사 법문이 이론상에 대한 법문이에요. 상당히 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 유튜브 영상 올려놨어요. 언제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산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있냐? 죄송합니다. 지금 이 길어가지고 이 어디에서 내가 이거를 했는지 지금 딱 눈에 안 보이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이론상 이용하는 법이라고 하는 정산종사님 본문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연마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 지금 상시용 주의상 1조죠. 하는 것은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기를 연마하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기를 연마하는 것이요. 이 대도가 뭐예요? 이론상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론상 이용하는 법이거든요. 이론상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연마하는 거는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기를 연마하는 거예요. 지금 상시용 주의상 2조네요.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기를 연마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이 대도가 지금 청정한 이 자리예요. 온전한 생각. 그 다음에 응용할 때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것은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기를 취사하는 것이요. 상시용 주의상 1조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것은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취사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용한 후에 즉시 대조하기를 주의하는 것은 또한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아니하였는가를 조사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대도가 뭐예요? 온전한 생각이에요. 이론상짜리.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상시응용 주의상에서 말씀하신 1조하고 2조하고 그 다음에 6조, 1조하고 2조하고 6조는 뭐냐면 다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기를 미리 연마하고, 실제로 경계에 당해서는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취사하고, 그 다음에 이를 지낸 후에는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았는가를 반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대도라고 하는 거는 이론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목이 이론상 이용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기 상시훈련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온전한 생각을 이 대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고, 응용하기 전에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미리 연마하고, 응용이 끝난 후에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였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반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이것이 내가 경계를 당하는 응용하기 전에, 응용할 때, 응용한 후에 항상 이 온전한 생각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상시응용 주의사항의 핵심이에요.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근데 정산 종사님은 완전히 그냥 패싱해버려요. 그냥 아주 지워버려요. 대놓고 정산 종사님은 얘기는 아예 안 해버려. 우리 교단에서. 그냥 바로 대종사님 바로 넘어가서 그 다음 분들 얘기해버려요. 정산 종사님 얘기를 아예 안 해버려. 유무념 얘기할 때도 정산 종사님이 유무념에 대해서 그렇게 법문을 짱짱하게 해놓으셨는데 그 얘기는 아예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 이렇게 대놓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산 종사님이 어찌 구석진 되는 것도 대놓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하라는 거는 그냥 그거 미리 생각을 잘해가지고 그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일 당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급해가지고 막 일 잘못하고 지금 이러한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도학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지. 그거는 일상에서도 사람들 다 상식 있는 사람 같으면 일 잘하는 사람은 다 하는 일이에요. 그게 왜 여기 써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 꼭 공부를 하는 사람만 그렇게 합니까? 그게 도학 공부예요? 도학 공부가 아니야. 그게 그렇게 하면. 도학 공부는 마음 챙기는 공부예요. 일상에서. 똑같이 일하는 것 같지만, 똑같이 노력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도학 공부가 있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가 없어요. 똑같이 빨래를 해도 어떤 사람은 공부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일에 앞서가지고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연마를 해도 똑같은 일을 미리 연마를 해도 어떤 사람은 공부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리 연마를 한 것 자체가 공부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 일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공부 있는 사람은 온전한 생각으로 그 일을 한다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그러니까 항상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공부 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나 이런 3대력 양성 쪽으로 공부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공부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이 완전히 대종사님의 교법이 세속화에 찌들었어요. 해석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교도님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유무념의 결과가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도인 되는 공부가 아니고 상시응용 주의사항 잘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상시응용 주의사항 잘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되는 거지. 여러분 성공하려면 이 공부 하시면 안 돼요. 이 공부는 여러분 성공으로 이끄는 공부가 아니에요. 성공은 부산물이고 이 공부는요 성불재종하는 공부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어요? 1번, 2번까지 제가 꼼꼼하게 말씀을 드려요. 반복적으로 지금 힘줘가지고 하도 오염이 심하니까 지금 이 법문이 너무나 심해. 지금 이게 전 교단이 다 지금 나서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 이거 일기 쓰고 앉아있고 입만 열면 이 얘기하고 앉아있고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자,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노는 시간 있고 보면
그러면 노는 시간은 아예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놀아야지. 노는 시간이 꼽은 경전복귀 연습하라. 그러면 여러분, 저 어른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고, 또 어디 뭐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고, 오랜만에 무슨 일 있으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살아야지. 경전복귀 연습만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은,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계획 없이 무료하게. 지금 아무 할 일이 없어. 노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취미 활동하는 시간이나, 또는 즐겁게 어떠한 그 가족들과 여가를 보내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료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할 일 없이 맨날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거나, 맨날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심심하니까 막 뭐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무료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노는 시간이라고 한 거지. 아니, 대종사님도 소창도 즐기라고 하고, 대종사님도 여행도 다녀오시고, 예? 대종사님도 잘 놀았어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할 사람도 없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예. 근데 무료한 시간들이 지속되면 어때요, 사람이? 안 되지. 그렇게 무료한 시간 지속되면 허망하잖아, 인생이. 사람들 만나가서 이야기하고, 또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와서 들어와가지고도 무료해가지고 할 일 없으면 드라마 보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또 드라마도 볼 때는 봐야지. 그러고 나서도 남는 시간 있다. 그러면 그 공부하란 말이에요. 경전 좀 보란 말이죠, 경전을. 이해가 잘 되셔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경전을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허망하게 시간 보내지 말고. 예?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지만 어차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실 분도 별로 없을 거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전 복귀 연습하기를 대강 마치면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랬죠. 근데 경전 복귀 연습이라는 거는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 알고 나면은 이제 뭐 하냐? 의두연마를 좀 해라. 근데 의두연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깊은 공부를 밟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사리간 깊은 공부를 밟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적으로는 뭐냐? 둘 다 이제 사리 연구 공부네요. 사리 연구 공부. 사리 연구 공부도 사실은 뭐냐면 상시에 온전한 생각으로 해야지 사리 연구 공부도 잘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일을 당하기 전에, 일을 당할 때, 일을 당한 후에 온전한 생각으로 해라. 그러면은 예를 들면 경전복귀 연습은 어떻겠어요? 경전복귀 끝나고 난 다음에 의두연마는 어떻겠어요? 그것도 일을 당하기 전이 있을 거고, 일을 당한 후가 있을 거고, 일을 당하는 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온전한 생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정해야 진급이 있죠. 이 자리 놓치고 아무리 시간 보내봐야 진급 없어요. 생각은 아무리 쌓아도 생각에 불과해요. 경험은 많이 쌓아도 경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생각과 경험을 많이 쌓는다고 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생로병사 해탈 얻는 것도 아니고 번뇌가 없어지지도 않아요. 유상은 유상이고 무상은 무상이에요. 그러니까는 경전복귀 연습할 때도 항상 청정한 자리로 해야 되고, 의두연마 할 때도 청정한 자리로 해야 되고. 경전복귀 연습을 했어. 그럼 경전 연습을 잘했는데 그게 실제로 어떤 마음의 경지인가? 의두연마를 해야지 그 자리가 마음의 자리하고 경전의 경지가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잘 이해가 되셔요? 그거를 갖다가 잊어버리지 않고 상시에 챙기라고요. 그게 상시용용 주의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사리연구 공부에 속하는 경전 복귀 연습하고 의두성리 연마하는 것도 상시에 꼭 잊어버리지 말고 중간중간에 빈 시간에는 그걸 챙겨라. 허송세월 하지 말고, 이런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뭐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연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제 그 고요한 시간대가 되면 연불좌선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상시응용 주의사항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볼게요. 자, 노는 시간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고, 경전법규 연습합이 다 마치고 나면은 의두성리를 연마하고, 그러면 이 두 개는 사리 연구 공부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석반호 살림에 대한 일이 다 마치고 석반호 살림에 대한 일이 다 마치고 난 이후나, 또는 뭐 새벽이 돼가지고 정신수양을 해라, 연불하고 좌선을 해라, 그럼 이거는 정신수양 공부네요. 그렇죠? 정신수양 공부죠. 그러니까 이 사리 연구하고 그 다음에 정신수양 공부도 상시에 따로 시간을 잡아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거를 관통하는 핵심이 뭐냐? 이 모든 걸 온전한 생각의 경지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이게 상시응용 주의사항이에요. 여러분, 불가에서 여러분 스님들 있잖아요.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럼 그걸 도노라고 하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그 깨달은 경지를 지키는 일이에요. 지키는 일. 그거를 갖다가 어떠한 경계에서도 그거를 갖다가 놓치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를 그 다음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보림한다. 이렇게 얘기해, 보림. 그 다음에 만행한다. 그래요. 만행. 예, 그리고 또 참선을 다시 시작한다. 그래요. 30년을. 갱참 30년. 다시 참선 시작한다. 30년. 깨달은 그 경지를 유지하는 걸 그 다음 수행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상시응용 주의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정기 때 깨달음을 얻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연불좌선 경전 강을 회화 의도 성리 정기를 상시 주의 조행, 이 공부를 통해서 공부의 방법도 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되는 깨달음, 우리가 궁극적 수행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그 목표 지점인 마음의 경지, 그 자리도 정기 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공부하는 게 정기 공부예요. 일종의 시간 잡아가지고 지금 전문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정전을. 이렇게 정기 때 공부를 해가지고 이론상에 대한 자각이 생겼으면은 일상에 돌아가가지고 그걸 유지하는 게 상시 공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상시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고, 이 대도 어긋나지 않기를, 온전한 생각, 내가 지금 체험한 경지를 벗어나지 않기를 연마하고, 또 그 경지가 어떠한 상황에 닥치면 그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지금 취사를 하고, 그 이후에도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서 벗어났는가 또는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했는가, 그걸 또다시 연마해서 모든 일의 앞과 과정과 그 다음에 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그 마음의 경지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거를 일상에서 유지해가는 게 상시 공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정신 수양 공부를 따로 더 하고, 추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리 연구 공부도 꾸준히 해서 상시의 3대력이 계속 아울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시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상시 공부의 핵심은 뭐냐? 이론상을 유지해가는 게 상시 공부의 핵심이에요. 경전 공부가 뭔데요? 경전 공부 해가지고도 결국 이 자리를 밝히는 거예요. 자성 공부가 뭔데요? 자성 공부도 결국 이 자리를 양성하는 거예요. 취사 공부는 뭔데요? 취사 공부는 육군을 작용할 때 이 자리를 취사하는 게 취사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론상 한 자리를 갖다가 일상에서 유지하는 게 상시 공부 핵심이에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지를 모르는 사람은 상시 공부를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 자리를 모르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언제 알아야 되냐? 시간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이 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알면 뭐해? 실제로 해봐야지. 그래서 상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상시 해본인데 부족한 게 있네? 그러면 정기 때 그걸 또 뚫어내는 거예요. 정기 때. 모르는 거 물어보고, 바르게 했는가 알아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그때 또 다시 상시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공부와 일상에 적용하는 공부가 서로 괴리가 없도록, 아는 공부와 실행하는 공부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교법을 훈련을 시키도록 만들어 놓은 게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란 말이죠. 요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상시훈련 공부가 이제 복잡할 게 없죠. 아, 상시 공부라는 거는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 2조, 6조는 전부 다 이 온전한 생각으로 경계 이전, 경계 있는 중, 경계 이후 다 온전한 생각으로 이 자리를 챙기는 것이 상시응용 공부의 핵심이구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양 공부하고 사리 연구 공부하는 거구나. 시간 호송세원 하지 말고 남는 시간 있으면 사리 연구 공부하고 정신수양 공부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왜 그걸 하라고 하는 거냐? 온전한 생각을 계속 챙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시는 온전한 생각 챙기는 거 말고 딴 게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거 해야지 부처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을 얼마나 지금 생 코미디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 생각 취사,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 이게 지금 대도가 드러납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방법만 있지? 경지가 안 드러나잖아요, 마음에. 그 다음에 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내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성공할까, 당황하지 않을까,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말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행동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반조해가지고 다음에는 그걸 똑바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하면 부처는 안 돼요. 똘똘하게 인생 사는 사람은 될 수 있어도.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추천할 거야. 하자는 조목을 바르게 처리했는가, 말자는 조목은 말 안 하는 걸로 처리를 하고, 하자는 거는 하는 걸로 처리를 했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무엇이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온전한 생각이. 하자는 조목을 할 때도 온전한 생각으로 하자는 조목을 해야 되고, 말자는 조목을 안 할 때에도 온전한 생각으로 그 말자는 조목을 안 해야 정산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아니하였는가를 조사라고 말씀하고 이게 맞아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대조를 한다는 거는 어디에다가 대조를 한다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지금 맞냐 틀리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대조를 한다는 거지. 우리가 대조해야 될 때는 다 그 자리예요. 부처님한테 대조를 해야지. 수행의 표본에 대조를 하고 신앙의 대상에 대조를 해야지. 내 계획에 대조를 하고 계획대로 됐냐 안 됐냐, 이렇게만 대조하는 것이 이게 불법 공부겠냐고요. 요거 잘 이해되셨어요? 네, 끄떡이라도 좀 해보시죠. 그래요. 제가 좀 흥분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 공부가 너무 사변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대종사님의 의도하고 많이 벌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 되면 조금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와요, 자꾸. 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 교도님들께서 교당 내용,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교당 내용시 주의사항을 볼까요? 교당 내용 주의사항. 자,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오. 문답을 해야죠. 교당에 오면. 문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으로 경계의 경계 전에, 또 경계 중에, 경계 후에 온전한 생각으로 해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 쓰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를 정밀하게 물어봐야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에 경전벽부 연습하거나
그 경전벽구 의두 연마를 할 때 그때 뭔가 내가 지금 시원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물어봐야 되고, 좌선을 할 때도 내가 지금 이 경지가 맞는지 그걸 물어봐야 되겠죠. 온전한 생각에 대한 경지를 갖다가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경전의 내용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거고, 또 의두의 경지, 의두 성리의 결과물도 온전한 생각 안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연불하고 좌선을 해도 연불 좌선의 경지가 온전한 생각의 경지와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일일이 문답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문답 안 하시겠죠? 문답 안 하시겠지. 왜냐면 일단은 안 해보니까 모르고 물어볼 것도 없고, 해봐야 물어볼 게 나오지. 안 하니까 물어볼 게 없어요. 그러게 되면 또 그것만 있겠어요. 또 이제 교무님하고 사이가 또 안 좋으면 또 못 물어보는 거고, 또는 저 교무님한테 몇 번 물어봤는데 그 전에 대답이 시원찮아가지고, 또는 교무님의 설법을 들었는데 그 설법이 시원찮으니까 이거 물어봐도 대답 못 하겠지 생각이 해가지고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 다양하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중요한 거는 모르면 물어보고 대답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애매한 채로 시간 보내면 자기만 손해예요. 내가 지금 당장 교당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본질은 뭐냐면, 그렇게 정해진 시간대에 모여가지고 반드시 모르는 걸 알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럼 딱 교당이 아니더라도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누가 되었든 반드시 상시응용 주의상으로 공부하는 중에 모르는 건 알아가야죠. 여러분 모르면 바로바로 막 알려고 노력하십니까? 모르면 그냥 모른 채로 넘어가시죠, 대부분. 그런갑다 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급이 안 돼요. 그러면 확실히 알 때까지 물어서 뚫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떠한 상황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해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느끼고 깨달은 것이 감각이죠. 느끼고 깨달은 게 감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떠한 상황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지도인에게 감정을 얻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감각이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에 부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경저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과 이론상의 진리와 여기에 부합하는 그러한 내용인지 자기의 감각을 내놓고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되지, 자기 거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자기 감각감상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감각감상에 노예가 되신 분들. 그래서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깨달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엉뚱한 교리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해석을 하면서도 거기에 빠져 계세요. 왜냐면 누가 이분의 그 감각 감상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주고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도 물어보지 않고 누가 말해도 듣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러한 태도는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지금 감각한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만이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감각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오만해가지고 물어보고 자기 걸 검증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검증받아야 돼요. 경전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야죠. 좌선하다가 이런 체험이 왔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물어봐야죠. 온전한 생각이 이게 맞아요? 오늘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챙겼는데 이게 온전한 생각이에요? 물어봐야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어떤 대화를 하다가 어떤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겼는데 이 깨달음은 지금 우리 교법하고 맞는 겁니까? 물어봐야죠.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같은 맥락이죠.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언 입사해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선언은 전문 공부하는 곳이에요. 근데 선비까지 준비해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전문 공부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전문 공부가 뭐겠어요? 정기훈련이에요. 동화선 3개월씩 과거 했던 거. 지금은 뭐 1박 2일도 가네마네 하고 난리죠. 난리도 아니죠. 그냥 그거 한 번씩 가려고 하면은. 뭐 사실은 내용이 그만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교도님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내용을 제대로 못 갖춘 출가자 잘못이지. 자, 여기서 4번 조항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입선 전문 공부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입선 전문 공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챙겨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려면 전문 공부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부 모임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 긴 시간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마음 내서 전문 공부 하시는 거예요. 전문 공부 하시는 겁니다. 자, 매 예회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법회 끝나면 가기 바쁘시지 않아요? 하긴 뭐 교당에 앉아 있을 때도 없기도 없어요. 근데 주변에 카페도 많으니까 좀 단원님들께 가서 좀 회화도 하고 좀 사는 얘기도 하고 공부 얘기도 하고 하면 좋을 텐데 법회 끝나면 막 우르르 막 가기 바빠. 집안에 뭐 숨겨놓은 뭐가 있나. 막 가기 바빠요. 교당마다 분위기가 다를 텐데 기본적으로 일요일 하루는 공부에만 전력한다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회 보는 것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설교도 짧았으면 좋겠고 단회도 금방 끝났으면 좋겠고 제발 좀 어려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공부 얘기 좀 하지 말고 좀 재미난 얘기 좀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죠. 원불교 교당 나온 이유는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그날은 오직 공부만 전심하라고 써 있잖아요. 공부에만 전심해라. 일요일날 예외 날에는. 근데 딴 거 하고 싶으면 안 된다니까요. 딴 거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설교 짧게 해주세요. 오늘은 빨리 끝내주세요. 기분 좋아. 이러면 안 된다고. 교무님이 오늘 좀 설교 좀 짧게 하겠습니다.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일요일날은 공부에만 전심하라고 대동사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부가 가장 중요한데 일요일날 이 시간을 그렇게 짧게 보내면 안 되죠. 라고 교도님이 얘기해야지. 그게 교도님이 해야 할 권리지, 권리. 그런 게 이 교당이 마다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공부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더 배우려고 하고 물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하는 그런 교당이 정말 제대로 갖춰진 교당이에요. 체계가. 살아있는 교당이고. 여러분들이 그거 만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있는데 이 법회 보는 것은 어디에 속한다는 거예요? 상시 공부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상시 공부는 이 정기라고 하는 것이 기간을 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일정한 기간마다 이것도 정기에 속하거든요. 일정한 기간마다. 근데 일요일 법회도 어떻게 보면 일정한 기간마다 보는 건데 이 법회는 사실 정기라고 표현은 안 했어요. 상시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법회는 여러분 전문 공부하기가 그렇게 좋은 환경 자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동사께서 말하는 전문 공부는 정말로 긴 시간을 가지고 완전히 투자하는 그 공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기 공부예요. 일요일날 법회도 개념적으로는 정기에 속하지만 실상 정기라고 대동사는 안 보신 거예요. 그건 상시에 속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교당에 다녀갈 때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발견되었는지 소득 유무를 반자해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교당에 다녀가면 반드시 얻은 바가 있어야죠. 끄떡끄떡 한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내가 몰랐던 게 하나라도 알아져야지. 그러면 교당에 한 5년, 한 10년 정도만 안 빠지고 다니면 모르는 게 없어야 돼.
왜? 교당에 올 때마다 아는 게 생기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러고 해가지고 10년 지났다고 생각해봐요. 모르는 게 있는 게 이상한 거지. 모르는 게 있는 게 이상한 거야. 근데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질 않아. 교당을 공부의 도량으로, 교당의 존재 이유가 사실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의 실천에 있는 거거든요. 교당 존재 이유가. 교당은 이러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교당에서 안 이루어진다니까. 무슨 떡을 갖다가 더 많이 했네, 더 했네, 뭐 이러고 싸움이나 하고, 누구는 많이 줬네, 조금 줬네, 이런 걸로 싸움이나 하고, 기도 명단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앞에 넣네, 뒤에 넣네, 이런 걸로 싸움이나 하고. 교당이 그래가지고 뭔 교당이에요, 그게? 교당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원래 이러려고 교당이 있는 거라니까. 이게 교당의 목적이에요. 있어야 되는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당에 다녀갈 때마다 모르는 게 없어져야 되고, 진급을 해야 되고, 공부길이 밝아져야 되고, 교당은 그런 걸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교당 역할이어야 되고. 여러분 교당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본질에. 여러분들께서 교당에 다니시는 본질이 뭔가, 친목을 위해서 다니는 건 안 돼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께도 항상 얘기하거든요. 만나면 제발 공부 얘기 좀 하자. 맨날 일상적인 얘기만 해. 교무 앉혀놓고도 일상적인 얘기만 하셔, 다들. 아니, 교무 앞에 앉아있으면 모르는 거, 교리에 대해서 모르는 걸 물어봐야지. 제가 거기 뭐 하려고 거기 있는 거겠어요? 저희 존재 이유가. 네? 어디 가가니까 뭐가 좋더라, 뭘 먹으니까 몸에 낫더라, 그런 얘기 하려고 있는 거겠어요? 교도님들 만나면 맨날 일상 얘기만 해, 일상 얘기만. 이거 진급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공부 얘기해야지. 어떻게든지 공부 얘기해야지. 자기가 생각날 게 없으면 그냥 교무님한테 그냥 그냥 오늘 저기 대동사님 법문 아무거나 좀 얘기 좀 해주라고. 커피 내가 살 테니까. 어떻게든지 교무 입을 열어가지고 공부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야지. 교무도 진급하고 교도도 진급하고 교당은 공부 분위기 되고. 자, 교당이 교당으로서 역할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전체적으로 내용 이해되시잖아요. 이게 1조부터 6조까지 조목은 6조목이지만 앞에 있는 거 그냥 이 6가지 조목을 그냥 싹 쓸어가지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교당 가가지고 공부 실컷 하고 오란 뜻이에요. 교당은 공부하는 곳이다.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거예요. 일상에서 공부하다가 안 된 거 교당에서 점검받고 몰랐던 거 알아가서 상시에 또다시 적용하고 교당에 와서 그 모든 부족한 거는 교당에서 채워가라. 일상 공부에서 부족한 거를. 그래서 교당을 자기 성장의, 자기 성불의 도구로 삼아라. 자기 성장의 학교로 삼아라. 그런 거예요. 그게 교당의 본질이에요. 존재 이유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뭐 쉽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개개인 단회에서 단회 할 때도 웬만하면은 공부 얘기로 시작해서 공부 얘기로 끝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주도를 해보세요. 그래도 여기 신청해서 오신 분들은 다 어떤 공부에 관심이 깊이 있는 분들이니까 신청하신 거잖아요. 네. 그 교당을 정말 공부하는 교당으로 만드는 주역들이 좀 돼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바뀌는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근데 어디선가 그것이 바뀌어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마음속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그룹이 하나의 단이 정말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다른 단도 영향 받습니다. 네. 한 교당이 잘하면 다른 교당도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꼭 그 교당을 공부하는 교당으로 바꾸는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도 깔끔하죠? 여러분들께서 뭘 주의해야 될까요?
예. 온전한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할 생각을 하세요. 그럼 그게 교당명시 주의사항 실천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절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를 말하자면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공부로서 수양, 연구를 주체 삼아 상시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며 상시훈련법은 동할 때 공부로서 작업지사를 주체 삼아 정기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나니 이 두 훈련법은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제세 출세의 공부인에게 일분일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되나니라. 자, 굉장히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에 대해서 잘 써놓으셨어요.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깔끔하게. 자, 보세요. 관계를, 정시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는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공부로서 수양 연구를 주체 삼아 상시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예요. 자, 정기는 수양 연구가 주체되는 공부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정기는 뭐가 주체된다고요? 수양과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수양과 연구. 그리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기훈련 들어가면 좌선 많이 하고 막 강의 많이 듣고 하잖아요. 이제 그게 수양과 연구를 주체 삼는 공부예요. 작업시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가 되는 공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기훈련은 그걸 공부함으로써 그 공부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상시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때 공부를 해야지 상시 때 배운 걸 가지고, 정기 때 공부를 한 걸 가지고 상시 때 활용을 해야 되니까 정기에 배운 거는 상시의 자료가 되는 거죠.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 상시훈련법은 동할 때 공부를 했어. 작업지사를 주체 삼아 정기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다. 자, 상시 공부는 뭐가 중심이 된다? 작업지사가 중심이 된다. 육근을 작용할 때 온전한 생각을 항상 여의지 않는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상시를 살아. 상시를 그걸 갖다가 주체 삼아서 공부를 했는데 이때 공부한 것이 자료가 되어서 정기 공부 때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안 되고 구체적인 자기 공부가 있잖아요. 해보니까. 그 구체적인 자기 공부에서 알아진 그 정보가 실제 또 정기에 대해 가지고 정신수양 사리연구 공부를 할 때 내 실제의 경험이 공부를 갖다가 하는데 그 밑거름이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 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기 때 자료를 만들어서 상시 때 활용하고 상시 때 활용했던 거를 다시 정기 때 점검하고 다시 활용하고 이것이 서로 차등이 없는 공부란 말이죠. 함께 진행되어야 할 공부라는 말이에요. 잘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두 훈련법은 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제세 출세 공부인에게 일분 일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되나니라.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바탕되는 공부예요.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은. 다시 한번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은 서로 도움되고 서로 바탕되는 공부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상시훈련법이 결론이고 정기훈련법은 상시훈련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그래. 법문에. 상시훈련이 중요하다. 그러면 동시에 상시훈련이 중요하면 동시에 뭐가 중요해야 돼요? 정기훈련이 당연히 중요한 거죠. 상시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디에다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돼요? 정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죠.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어떻게 해요? 상시가 부족하니까 상시 열심히 하자 이런다고. 이게 얼마나 교리적으로 엉뚱한 얘기냐고. 우리는 정기만 중요하게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상시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상시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시가 부족하다. 근데 그게 맞아요 지금? 여러분 정기 얼마나 해봤어요? 지금 상시가 안 되는 건 정기 공부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지금 이게 무슨 생뚱맞은 결론이냐고 지금.
지금 우리 모든 교도님이 그러고 계세요. 지금 이거 그렇게 알고 계셔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막 글 쓰고 막 교단에 막 교육자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그랬어요. 어디 그렇게 나왔냐고. 우리 교전에. 대동사님이 언제 그렇게 말을 했냐고. 지금 우리가 상시의 일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거는 상시 공부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정기가 부족해서 못하는 거다. 아, 좌선을 하려는데 좌선법, 좌선의 경지도 모르고 일기법도 하려고 하는데 일기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온전한 생각이 뭔지도 모르는데 온전한 생각 취사를 찾고 안 잡고 정확한 내용이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상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 되냐고요. 그게. 그래서 성질이 나. 제가 이런 거 보면 이게 얼마나 길어서 이 정전 내용이 길면 얼마나 길어서 이거 하나가 이렇게 왜곡이 돼야 돼. 이게 대동사님께 지혜가 담겨있는 경전에서 상시하고 정기는 서로서로 바탕되고 서로서로 도움되는 공부지 정기가 핵심이 아니고 상시가 핵심이 아니다. 정기 잘하려면 상시가 있어야 되고 상시 잘하려면 정기가 있어야 되는 거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신 이 원만한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 교단은 뭐가 문제냐면 정기가 없는 게 문제예요. 정기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제 벌써부터 젊은데 그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나중에 퇴임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저도 이제 교무 만련되고 그러면 좀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365일 정기훈련 도량을 좀 운영해 보고 싶어요. 365일. 그래서 사람마다 스케줄이 다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농업시대이기 때문에 3개월을 이렇게 예를 들면 그 농번기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농사 막 집중해서 노동력이 투입돼야 될 시기에는 그걸 해야 되지만 그 중간에 이제 간절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공부하고 그러던 이제 과거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농업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내고 싶은 시간대를 갖다가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 지금은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지금도 이게 지금 정기훈련 일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이제 그 365일 정기훈련이 진행되는 그런 도량을 한번 한번 해보고 싶어요. 훈련원을. 네, 1박 2일 달려가는 분들 그런 훈련이 아니고 계속 1년 365일 입선을 딱 해요. 예를 들면 입선을 딱 하면은 그 훈련 프로그램대로 몇 % 이상 진행이 되면은 이 선을 갖다가 놨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면은 이제 1년이면은 이게 분기를 4분기로 나눠가지고 3개월씩 해가지고 예를 들면 경전의 커리큘럼을 조금 바꿔가지고 1년을 운영하고 그거 이제 그 세트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에 그때쯤 들어보면은 그때 내가 지금 원하는 그 강의가 있는 그 시기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 365일 소규모로 계속해서 운영되는 그런 훈련 도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우리 교단이 상시 공부가 안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반대로 생각해요, 저는. 정기 공부가 안 돼가지고 상시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상시 공부가 안 된 거를 상시 공부에서 찾고 있는 거는 그건 교리적으로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이 대동사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 지금 우리 교단에서 공부할 때 진짜 진정한 문제가 상시에 있습니까? 여러분 1년에 1박 2일 하잖아요. 정기훈련. 그게 무슨 정기훈련이에요. 뭔 그거 해가지고 전문 공부인이 되고 교법적으로 전문적인 그 식견이 생기겠어요. 바른 식견이. 이 사람이 와서 저렇게 얘기하면 또 끌려다니고 저 사람이 와서 또 이렇게 하면 또 끌려다니고 주견도 안 생겨. 주견도. 경전에서 어떤 게 경전에 대해서 말을 해도 저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구분도 못해.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저 교무님이 왜 정전에는 저렇게 안 써 있는데 대종경의 말씀은 저기 아닌데 교무님 저거 잘못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판단도 못하지. 이게 사이비가 와가지고 어떤 뭐 저기 아주 그냥 사이비가 생겨가지고 저기 뭐 막 혹하는 얘기하고 무슨 귀신 얘기하고 무슨 뭐 신통 이런 얘기하면 또 혹할 거야 또 막 그래가지고 막 제대로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자기 확신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분이 계셔요. 막 제사 지내고 막 기가 어떻느니 막 건강이 어떻느니 하고 막 체험이 어떻느니 하면서 좌선법하고 아무 관련 없는 얘기를 줄줄이 좌선할 때 하고 기도하고 실제 기도 내용 우리 저기 뭐야 신부와 기도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를 줄줄이 그냥 아주 막 신비한 얘기만 줄줄이 하고 실제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천도하고 아무 관계없는 막 천도에 대해서 막 오만 쓰잘데없는 그럴싸한 얘기 줄줄이 하고 그런데 교도님들은 판단을 못 해가지고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신기하면 더 능력인 신기한 말 하면 막 더 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원불교는 철저하게 정법도량입니다. 정법도량. 그리고 제가 출가 구분이 없이 모두가 다 성불재중의 길로 가려고 대종사께서 이 법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정전 공부만 바르게 해도 공부길 다 잡고 출가자가 진짜 구분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저기 교무라고 해도 학부 4년이고 대학원 2년이고 다 거치고 간사까지 거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무래도 정전을 정전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제가 교도님들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부족한 교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학이 달려있지 대종사가 펴신 회상은 자기 학이 달린 회상이에요. 출가라고 재가라고 다른 게 없어요. 이것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정전만. 여러분 다 진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이 공부 길 내가 이번에 확실히 잡아가지고 내가 지금 진급하는 게 눈에 보인다. 내가 지금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옛날의 경계하고 지금 경계가 다르다. 그러면 저는 그냥 엄청 보람을 느끼겠죠. 이 교묘한 보람 있다. 내가 대종사님한테 그래도 이제 보은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살겠지. 정말로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 교도님이 같이 공부했던 교도님이 이제 공부를 알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달라진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1년 전과 지금의 내가 어떻게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수준이 달라졌는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럴 때 보람이 진짜로 있죠. 어떨 때는 막 눈물 막 감성에 젖어가지고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할 때도 있어요. 혼자 전화기 들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거 말고는 저 교모의 보람이 뭐가 있겠어요. 교도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진급하고 그것 말고 교모의 보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 저의 삶이 너무 과분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요. 제 삶이 다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배추가 있으면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겉잎이 많아가지고 때도 뭐가 나와. 때도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도 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막 그랬어요. 때도 나와 안에서. 근데 이제는 깔끔해요. 제 인생이 깔끔해졌어요. 참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교도님들도 좀 깔끔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질구레한 거 이렇게 붙들고 사지지 마시고 깔끔하게 한결로. 나머지는 다 덤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 길을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길 말고 나머지는 다 덤이에요.
되면 좋고 안 돼도 안 좋고 안 돼도 괜찮고. 예. 자, 제가 약간 조금 설명할 때 조금 오버한 감이 있네요. 제가 좀 뭐랄까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아, 이 저 박근삼 교무가 교단에 애착이 많구나. 네, 교단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네. 그래서 그러는구나. 네, 정말요. 저는 교도님들 공복기 잡았다는 얘기 들을 때 정말 기분 좋고, 또는 현장에 있는 교무님 중에서 교화 성공했다는 소리 들으면 너무 기분 좋아요. 아, 어떤 교무님이 갔는데 그 교당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교무님이 저거 이렇게 세웠다더라. 근데 내가 평소에 그 교무님을 별로 안 좋아했어.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별로 안 좋아. 근데 그 교무님이 현장에서 교화 잘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한 번에 바뀌어버려. 아, 내가 잘못 이해했다. 저분은 교화 잘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교화 잘하시는 분이면 나는 100%야. 그분은 훌륭한 교무야. 교화 잘하면.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 그분이 교화를 잘하는데. 후배가 있어요. 후배인데 정말 언제 보면 이렇게 버릇이 없다고 느꼈던 후배가 있어. 예를 들면, 아이고, 저 까칠하고 저 버르장머리 없네, 저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현장 가서 청년 교화를 그렇게 잘해. 학생 교화를 그렇게 잘해. 그때부터는 내 생각을 확 바꿔요. 아이고, 훌륭한 교무를 내가 오해했네. 근데 아무리 대단한 교무라도 현장 가가지고 깽판 치는 교무는 그건 교무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그분이 말에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아무리 고급지고 아무리 대단한 입에서 나와도 현장 가가지고 깽판 치는 교무는 교무 아니에요. 자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훌륭한 교무로 남고 싶은데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정말 그래도 어디 가서 말아먹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말아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아먹기 전에 나와야지. 양심 있으면 현장에서 봐가지고 아유 나 때문에 교도님들이 불편해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버려야지. 교도님하고 싸워가지고 교당 말아먹고 앉았고 그게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교당에서 교도님들이 즐겁고 성장하고 막 이래야 되는 교당에서 교무가 싸움의 대상이 돼가지고 경계의 대상이 돼가지고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말 좀 샜는데 제 마음이 그래요. 저는 여기 계신 교도님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교단의 중요한 자산이고 또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셔서 대종사님의 교법을 선양해 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바라요. 한마디 한마디가 대종사님 교법에 딱 맞게 바르게. 내가 취사는 그것보다 약간 더디게 따라갈 수 있어도 공부는 했으니까 어떤 교리를 판단하거나 사람들한테 알려줄 때는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일찍이긴 하지만은 요 정도 끝내고 그리고 또 문답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다 경계를 대하는 방식이 다 다를 텐데 저만의 특별한 방식은 없어요. 저는 항상 청정한 자리 챙겨요. 그리고 이제 청정한 자리를 항상 챙기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있는 중에도 저 이 자리를 안 놓치려고 노력하고 끝나고 나면 금방 돌아와요. 오래 안 끌어요. 흔들림이 없냐? 흔들림은 있어요. 흔들려도 청정한 자리를 챙겨요. 네. 그래서 흔들림에 집중하진 않아요. 집중처 자체가.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경계가 생기면 경계에 끌려다닐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무상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는 무상이죠, 대부분. 근데 무상의 경계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유상을 보는 연습을 평소에 해서 경계 때 그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선명한 방법인데 나무아미타불도 경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순경일 때 하시면 돼요. 그걸 많이 연습하시면 아마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것이 됐든 뭐 청정주가 됐든 뭐가 됐든지 내가 그걸 챙겨야 되겠다. 경계가 있을 때 챙겨야 되겠다. 그러면 일상에서 챙기셔야 돼요. 그거를. 역경이 있을 때만 챙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잘 안 되실 거예요. 오래 걸리고.
순경일 때 챙기기가 더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거지 할 때도 나무 아미타불 하고, 걸어갈 때도 나무 아미타불 하고, 일상에 챙기는 버릇을 가지시면 갑자기 센 경계가 올 때 자기도 모르게 챙겨져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지 않은 게 경계 때 되진 않아요. 대종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청정일념을 일상에서 안 챙겼는데 죽을 때 갑자기 챙기려고 해도 안 될 거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최후에 그동안의 수행을 열심히 해왔던 분들에게 최후사를 부탁하려고 내가 말하는 거다. 그러지만 그동안에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최후의 일념이 챙겨지고 그러지는 않는다. 어렵다 그거는. 그러니까는 내가 역경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챙겨서 평정심을 얻으려고 한다. 내가. 그러면은 일상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일상에서. 네. 절대 가만히 있다가 그때만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유상을 평소에 연습해야지 그때도 경계가 탁 나오면은 무상의 경계에 당했을 때 유상의 자리가 챙겨지지. 대부분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상을 모른다니까요. 무상에서 무상으로 옮겨다니, 순경에서 역경으로 옮겨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아마 현영님께서 그때 당시에 경계에 있어가지고 챙긴 그 마음이 내가 만약에 나무아미타불을 그때 운 좋게 챙겼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돌아갔다 그래도 그거는 순경에서 역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성품을 챙기는 공부는 안 돼요. 예. 그 성품은 일상에서 챙겨졌어야 경계 속에서 돼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그런 말 하거든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부처는 경계 없는 자리를 보고 중생은 경계만 보고 산다. 불교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이냐면 원불교 입장에서는 공부인은 유상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비공부인은 유상을 모르고 무상만 보고 살아요. 행복이나 뭐 옳은 것이나 이런 것만 보고 살아요. 그러면 그거는 속 깊은 공부인은 아니에요. 평소에 유상의 경지, 상주불멸 여유자유라는 경지를 일상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보고 살아야 그게 불법의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이고 상시용용주의상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간단치는 않아요. 갑자기는 안 돼요. 저한테 너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방법 없다. 청정한 마음 챙긴다.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아요. 방법 필요하지도 않고. 누구나 다 처음이 있고요. 어려운 시점이 있고 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단계도 올라가고 이해도 깊어지고 다 그렇습니다. 또 종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려운 시점이 당했는데 종교가 어려운 거는 종교는 정신의 세력을 기본적으로 주장해 왔죠. 현실의 만족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초월적인 세계, 천국이나 극락이나 뭐 이런 세계를 추구해 왔던 게 종교의 본질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사람들이 현세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물질의 만능 시대가 되었고 모든 게 다 우리가 상상하는 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그동안에 이제 신이 가지고 있던 자리를 과학이 다 차지하게 됐고 인간의 지적 역량이 차지하게 돼서 또는 예전에는 종교가 종교의 본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주변적인 걸 주로 추구했어요. 인간관계 하여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취미 활동도 그렇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가 다 가져갔거든요. 그 종교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사라졌고 과거에나 지금이나 종교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원래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가 본질을 가지고 성장했던 게 아니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외연을 가지고 종교 외의 것들, 본질 외의 것들을 가지고 성장해 왔던 거죠. 그리고 그것과 타협을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그 근본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던 종교의 역사가 있었고 이제 그것이 균형이 깨지면은 종교가 타락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는 거고. 원불교는 사실은 지금 모든 종교하고 똑같이 어렵긴 하지만은 감소 속도가 원래 적었기 때문에 이게 꺾어지는 이 감소 폭이 다른 종교보다는 약간 완만한 느낌은 있어요. 지금은 모든 종교가 다 양적으로 축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가져야 될 미래 비전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양적으로 성장하는 건 끝났다고 봐요. 특정한 교당이 잘 되거나 특정한 어떤 교회가 잘 될 수는 있지만 종교 전체적 비중은 줄어가요. 그럼 완만하게 연착륙하는 거예요. 종교가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건 뭐냐? 더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본질을. 왜냐하면 본질 외의 것들을 추구하던 것으로는 이제 교단을 유지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것이 아니어도 유지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본질을 얘기하지 않아도. 근데 이제 앞으로는 본질을 얘기하지 않으면 교단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 모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다 벌써 수십 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말들이 아닌데 적응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3년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 일상이 돼요.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 조급한 마음 가질 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차이를 두지 않아요. 불법은. 왜냐하면 인간은, 성인이나 모든 인간들은 내적인 그 본질이 같다고 봐요. 그게 일원상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유상의 차원에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 모든 인류가. 그래서 종교는 항상 평등을 주장해요, 모든 종교가. 근데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평등한 내적 수준이 일상에 구현되는 수준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법의 등급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공부를 실제로 삶에서 구현하는 수준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차별과 차이도, 평등도 있지만 차별과 차이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가 지금 죽어지는 문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데 연착륙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천천히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언젠가 다시 종교가 부활하는 시기에 알곡이 튼튼한 교단으로 남아있다면 굉장히, 왜냐하면 물질 문명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것이 커질 때는 순식간이라고 봐요. 예, 그 다른 종교들도 다 그런 그 퍼지는 그런 기점을 보면은 퍼질 때는 순식간이었어요. 네. 뭐 여하튼 지금 뭐 교당 다니신 지도 지금 실제로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교당에 대해서 아마 거의 잘 모르실 텐데, 그냥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시간 보낸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계시다 보면 익숙해지고 별거 아니에요. 예, 이거 지금 뭐 제가 설명을 좀 복잡하게 한 감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듣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예,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용어들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저만 해도 만약에 그 입장이 되면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 뭔 얘기가 이해가 돼야지. 다 모르는 얘기들만 왔다 갔다 하는데, 언어 자체가 다. 예,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돼요. 네. 해야지, 할까 말까 이런 생각하면은 말기가 쉬워져요. 마음속에서 분별하지 마시고,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시간 되면 와야지 하고 그냥 오세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그 시간이 쌓이면은 금방 괜찮아지실 겁니다.